안녕하세요, 최서영입니다. 3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또 추운 걸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하는데요. 내일 외출하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집으로 꾸려지는 투자 정석에서는요, MTNW 최고의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그리고 남은 상반기 동안에 더 주도 면밀하게 시장에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정말 좋으실 텐데요. 접수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정석 2부 역시나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인기가 팡팡 터진다고 하는 두 위원님을 모셨어요. 임광빈 그리고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에너지가 아주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두 위원님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업종 그리고 테마를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임광빈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할까요? 항상 네. 주식하면서 그 어려운 게 종목 고르는 거잖아요. 또 종목 고르는 거랑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가? 그 매년마다 참 이렇게 멋있게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야, 참 나는 왜 저때 저거를 못했을까 그런 것들 있죠. 앵커님도 주식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 너무 많죠. 그쵸? 네. 아,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탑으로 꼽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하면서 업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또 뭐 정치 테마주도 뭐 때론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특히나 대선 왔었을 때, 특히나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앞뒀었을 때 인물주, 정책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그 어떤 업종보다 바이오를 꼽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 과거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중에서 탑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나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섹터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요. 바이오 그리고 AI 반도체 마지막으로는 자동차까지 확인해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원범 위원님께서는 어떤 쪽 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상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은 벌써 네. 또 1월 달이 달랐고 2월 달이 다르고 또 3월이 다를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이제 섹터별로 순환이 되는데 이제는 매일도 좀 길다고 느껴지고 오전과 오후가 또 다르게 항상 섹터가 좀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부터 또 수를 놓았던 AI라든가 반도체 또 좋은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또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섹터들도 순환들이 계속 찾아오겠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로봇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마찬가지, 2차전지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섹터들이 다시금 또 수급들을 가져올 것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이 됐고 그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본격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AI 쪽, 인공지능 쪽이 이래저래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AI 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런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픈AI라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거의 R&D 부분 그리고 신사업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픈AI 시장에도 샘 올트먼 왔고요. 또 메타 CEO인 막 저커버그도 왔고요. 하면서 우리나라 AI 쪽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 자체가 이제 IT 쪽, 인공지능 쪽에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방한하는 그런 CEO들이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반가운 상황에서 주가들도 지금 한 번 더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쪽에 이제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애플도 AI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네, 공식 선언합니다. 애플카를 접고 그리고 AI 쪽에 보다 더 이제 비중을 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애플 쪽에서는 가시화시키겠다. 그러면은 상반기 엔비디아, 하반기에는 애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AI 쪽 기술을 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들 찾기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줄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1세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올랐던 AI 종목들 다시 한번 수급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들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2월달 행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연속적인 그런 모멘텀도 있었는데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시장이 조금 빠지게 되면서 네,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AI 전체를 우리가 3월달에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충분히 저점 매수에 한 번 더 기회가 3월달에 이제 시작과 동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AI 쪽은 반도체가 가장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AI 반도체라고 하고요. 아예 온디바이스 A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뭐 방산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정말 수많은 지금 다양한 업종에 거의 대부분이 AI 쪽에 연관이 되겠죠. 엔비디아 CEO인 잭슨왕 같은 경우에도 5년 내에 인간이 치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끔 만들겠다 했는데 그 속도가 5년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여러 가지 섹터들을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AI 쪽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AI 쪽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자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광배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더 말씀하실 내용이 남아있으셨는데 제가 끊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 더 남아있을까요? 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네. 또 최현범 위원님께서 AI 반도체 쪽 너무 훌륭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AI 반도체 너무 좋죠.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000조를 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종을 골라라고 했었을 때 기가 막힌 수익률을 주는 것은 바이오 말고 또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이오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이오는 큰 사이클 속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작한 게 2015년도예요.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엄청나게 잭팟이 터졌죠. 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바이오가 원래 영세 자영업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 한국 바이오가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눈 떠지게 됐었고 이 바이오 잘하면 기술 수출 한 번만 잘하면 조 단위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려준 시작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나 신약 개발 기업들이나 임상 진행 상황이 1상이나 2상이나 3상 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그런 빅사이클이 났고 상승장이었죠.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미국 시장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장의 중심지였고 그걸 파생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대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돼요. 그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겠다. 또는 코로나 백신도 만들겠다 하면서 또 주가가 엄청 올라가죠. 그중에 신풍제약. 네, 이 피라맥스를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 했던 이 신풍제약은 1년 만에 2,850%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랐죠? 그때도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을 보세요. 2015년도 올랐죠? 2017년도 올랐죠? 2020년, 21년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주기가 2, 3년 주기로 반복이 돼요. 근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제약바이오 움직였습니까? 못 움직였어요. 네. 맞죠? 네.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HLB가 올라오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머크의 기술 수출 계약이 성공을 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1월 2일 시장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찍은 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알테오젠과 HLB와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대장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2차전지 쪽에 우리나라 코스닥 1위 기업 에코프로 BM이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율 6.5%를 차지하는데요. 그 종목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그게 빠졌을 때 이 세 개의 기업의 시가총액 합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누가 메워줄 수 있냐? 바로 이 바이오 세 가지 종목이죠. 자, 누구나 다 지금 큰 상승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주시장이 2020년도, 21년도 큰 산을 그리고 올라갔고 21년도 중순부터 22년도 빠지고 23년도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텀이 되었고 시장은 충분히 투자 심리가 좋죠. 미국 시장 신고가 가고 일본도 신고가 가고 유럽도 신고가 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AI라는 그것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활기를 띨 수 있는 분위기에서 바이오가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반도체 AI 쪽만 볼 게 아니라 이쪽도 보시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 바이오는요, 한번 올라가면 남달라요.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23년도 재미 좀 못 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또 막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왜 저거 한 번도 주식을 거래를 못했을까 하시는 분들, 바이오 잡으면 끝납니다. HLB 올라간 거 보세요. 최근에 3배 올라갔어요. 알테오젠? 네, 2배 올라갔습니다. 바이오는요, 한 번 올라가면 세 자리 수익률 우습게 나오죠. 따라서 HLB, 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2의 HLB가 있죠. 지금 바닥권에서 애플론 같은 종목들 올라오는데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중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한 종목들을 추려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저희가 관심 종목 한 가지씩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네,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 중에서는 에클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HLB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HLB가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간암 치료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로서 미국 FDA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중국 쪽에 이전에 기술 이전 계약을 한 적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에클론도 2016년도에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 관련해서 임상 상황이 진행이 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에클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땐 에클론이고요. 자, 에클론 보시면 2017년도에 주가 올랐고 2020년도에 주가 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7년도 바이오 대상승장, 20년도 바이오 대상승장에서 올랐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그 상승 시작점까지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HLB 잘 가죠. 알테오젠 잘 가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주가 잘 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클이 왔었을 때 이 바이오를 보실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1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라봐야 되냐?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왔고요. 셀트리온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또한 셀트리온 제약은 올해 장 개장하자마자 첫 번째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원래 셀트리온은요, 급등 나오면 한두 달 정도 횡보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응을 보이고 있죠. 20년도에도 그랬었어요. 20년도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하더니만 이 이후에 고점 돌파하면서 더 날아갔습니다. 근데 20년도랑 최근에 주가가 위치가 좀 다르죠. 20년도는 주가가 크게 급등하고 나서 위에서 횡보하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아래에서 횡보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20년도에는 상승장이었다. 근데 1월 달에 최근에 하락장이 있었죠. 그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은 10만 원대 가격대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앱클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원범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AI 대표 수급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금요일도 굉장히 또 좋은 마무리가 되어서, 목요일이죠.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되었고, 자, AI 종목은 이제는 이 종목으로 내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 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도 재료도 많고요. 매일같이 기사되고 정말 수급도 굉장히 강하고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눌린 자리가 제대로 나오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정말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주니까 꼭 상반기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업스테이지랑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문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 협약이 있었습니다. 자, 업스테이지는 저커버가 또 방문을 했고요. 컨택을 했죠. 거기다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쪽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자, 최초 수식어가 붙고 거기다가 지금 가장 이슈가 있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기업이었는데 그동안 메타버스 사업으로 조금 이제 위축되어 있었지만 AI로 다시 이제 승부를 띄우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이제 후속 조치가 3월달 장에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포커싱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 GPT 적용된 폴라리스 오피스 AI 출시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는 게 리노스가 내일부터 이제 상호 변경이 되어서 변경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를 또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지금 이 AI 쪽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서 특별한 공시가 또 나왔죠. 자, 우리 원료 의약품 기업인 에스텍파마. 아까 이제 임광민 의원님도 또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었는데 거기에 또 연결되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상반기에 또 굉장히 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에스텍파마 차트 보시더라도 연속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51원 규모의 제3자 배정이 있었는데 폴라리스 그룹과의 그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AI 쪽에 굉장히 진심인데, AI 사업 자체가 지금 의료 AI 쪽, 신약 AI 쪽, 우리가 이제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폴라리스 그룹이 의료 쪽도 이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기대감으로 에스파마 급등했고요. 그리고 공시 나오고 나서 3월달 흐름, 내일 흐름도 폴라리스 피트에서 좀 더 기대되지 않나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차트 바로 보시게 되면은, 자, 단기 횡보한 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2월 마감 자리가 이날 26%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 최근 자리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말 그대로 2주 동안의 횡보입니다. 시장이 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탈하지 않고 중심선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점은 이렇게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시세 분출하기 위한 포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2차 반등이 나왔고 3월달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어가 보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이제 목표가는 9,000원 설정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범 의원님의 관심주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확인해 보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광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AI 반도체 쪽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관련해서의 관심주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AI 관련주 하게 되면 최근에 또 삼성에서 또 새롭게 뉴로모픽 관련된, 그러니까 AGI 반도체죠. 이제 반도체가 단순하게 요즘에 뭐 새로운 휴대폰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새로운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또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이 정도 이제 인공지능 수준을 뛰어넘어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GI 인공지능이죠. 인간처럼 인공지능이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또는 그 인간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삼성에서 이제 미국 쪽에 반도체 사업부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2019년도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쪽을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AI 반도체 넘어와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의 그 설계를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칩까지 하겠다는 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게 정말 대단한 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 세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사실 없습니다. 설계를 잘하는 기업은 설계만 하지 생산까지 다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생산을 하는 기업은 설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설계하는 게 보통 긴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한데 TSMC는 여전히 파운드리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나 그리고 ARM 같은 기업들은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분야까지 뛰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핵심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뉴로모픽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뉴로모픽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에이직랜드나 또는 이 뉴로모픽 칩 테스트를 개발을 완료한 네페사크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네페사크는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서 AGI 반도체 얘기가 나왔었을 때 첫 상한가를 갔다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내용은 이 정도고, 자, 여러분들 또 공략주를 봐야겠죠. 자, 근데 공략주는 조금 다릅니다. AI 관련해서 올해는 통신 장비주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24년도 11월 달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선이 있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좀 떨어져요.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5G에서 6G로 넘어갈 텐데 이 6G가 되기 위해선 또 5G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기업은 미국에서 5G 장비를 하고 있고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AI 시대가 도래하고 6G 시대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고 이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에이스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자, 에이스테크 차트 보기 전에 이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외입니다. 하한가입니다. 네, 시간에 하한가요. 시간에 하한가 간 거 알고 말씀드립니다. 왜 하한가를 갔냐면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기업이 통신장비 기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2020년도 주가가 크게 오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각종의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원래 장비 기업들은 2차 전지든 통신장비든 반도체든 투자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가 9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악화 상황을 해결하고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3자 배정 납입일이 처음에는 12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12월 달 첫 번째 납입이 지연이 됐고요. 2월 달에 마지막 날 2월 29일 날 345억의 유상증자 납입 금액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 또한 지연이 됐어요. 근데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시장 이 종목 에이스테크가 삼성전자 6G AI 쪽으로 계속 주가가 터져요. 얼마 전에도 주가가 급등 났었던 이유가 삼성전자 AI 6G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시간의 하한가를 갖고 지금 시간의 잔량이 40만 주 정도잖아요. 40만 주가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2,000원대 초반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2,000원대 밑에서 사게 되면요. 분명히 큰 수익 드릴 수 있어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요. 제가 이전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구간대 10월달, 11월달 구간대 에이스테크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50% 이상 수익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실제로 3,000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가 왔습니다. 2,000원을 기다리십시오. 2,000원 기다려서 목표가 3,0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님의 관심주 에이스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2,000원까지 기다리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주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7998님의 궁금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17만 5천 원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임광빈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매수가 17만 5천 원이요. 네.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17만 5천 원. 2월 29일 날 최고 가격이 17만 5,500원입니다. 17만 5천 원에 살 수 있죠. 비중 10%. 주식 사고 안 떨어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 주도 주면서 주도 업종을 참 잘 고르셨습니다. AI 반도체 주식들 보는 거 훌륭합니다. 근데 바이오가 더 셌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머크 쪽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하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퀀텀 점프를 한 것이죠. 이 머크 관련된 계약이 이날 나왔어요. 이날 나오고 시간의 단일가로 2% 올랐는데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엄청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상이 풀렸죠. 자, 그리고 이 고점을 넘겨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지금부터는 살짝 어떤 구간이냐?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바이오 기업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HLB도 제가 최근에 TV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HLB도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팔아요. 수급적인 형태가 그래요. 근데 알테오젠은 최근에 주가 급등 났을 때 외국인들 열심히 사다가 개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2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어요. 아침부터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까지 이게 이어졌죠. 그리고 개인들은 많이 샀는데 자, 지금부터는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차라리 비중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HLB도 주가가 올라갈 때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신고가를 가고 고점을 넘길 때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국인들이 팔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외국인들이 꼭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또 팔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질 때까지 팔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파니까 또 외국인들이 고점을 넘기는 형태가 났습니다. 최근의 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알테오젠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성향상 나는 못 참겠다 하시면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떨어지면 추가로 더 매수하자 말씀드리면서 15만 원 가격대에서 비중을 10% 더 늘리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 구간대에서 횡보하다가 고점을 넘기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종목 관련된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겁내지 말자, 15만 원대에서 더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438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딥노이드, 이 종목 매수가가 19,70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 우리 의료 AI 쪽 대표적인 수급주를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의료 AI 쪽이 생성형 AI 쪽은 수급줄이 굉장히 좀 이제 다시 뻗어나가는 그런 자리인데 의료 AI 쪽의 룬이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쉽사리 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이제 삶의 진 일부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의료 쪽에 이제 우리가 접목이 되게 되면은 고도화되게 되면은 정말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보험 수가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심리적인 이탈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로의 이제 반사익이 나오게 되면서 의료 AI 쪽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속적인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데 손절가를 지금 여쭤보셨는데 손절가는 주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발표가 났는데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 관련해서 의료 AI 쪽 강화시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의료용, 산업용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3월달, 4월달, 5월달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손절 라인 이탈했을 때 이제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겠지만 홀딩을 좀 꽉 잡은 상태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 일봉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인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60일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동평균선 봤을 때 60일선까지 거의 다 왔고 여기 지키고 반등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런데 만약에 121선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는 때는 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1선 자리가 14,000원 부근이라서 손절 라인은 14,000원 잡으시고 목표가도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700원이 지금 있으신데 그래도 네, 실질적인 V자 반등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신제품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크게 이슈 없이 떨어진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수급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대 중심선까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좀 비중 확보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이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14,000원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는 25,5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81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29,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임광빈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수페타시스가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작년에 네.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이수페타시스는 못 갈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은 이수페타시스 차트인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2월, 10월 실적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었을 때 전부 다 실적이 22년도 대비,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거는 23년도 실적이죠. 22년도 대비 실적이 반토막 나거나 또는 적자 전환을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당연히 전방산업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 때문에 그랬죠. 자,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전방산업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 거의 대부분 다 살아나게 될 텐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엔비디아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실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무슨 관련이 있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잘 나가는 이유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를 뚫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것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날아간 거죠. 삼성전자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23년도 관련된 내용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은 막상 실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가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 수혜주가 맞나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건 AI 반도체가 좋기 때문이지 AI 반도체가 만약에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AI 반도체가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꺾였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는 좀 이걸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AI 반도체와 엔비디아 수혜주로서 이수페타시스를 투자하고 있다면 정말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AI 반도체 쪽을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꼭 이수페타시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보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이수페타시스에 투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가지고 가시되 고점 볼 수 있겠죠? 35,000원, 4만원 볼 수 있겠고 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25,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잘 나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AI 쪽에 투자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 관련된 AI 수혜주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수페타시스가 아니어도 더 좋은 주식들도
많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83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DR텍 이 종목 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원범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 의료용 기기 회사죠. 그래서 DR텍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작년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료 쪽, 의료 AI 쪽도 그 당시 움직임도 괜찮았죠. 그러면서 같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엑셀A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미국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이후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이제 좀 연속적인 눌림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 쪽도 같이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재료가 없이 이제 빠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재료가 확실해서 이 종목의 눌림이 타당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3월 달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재료가 확실하니까 좀 더 기다림이 길 텐데 지금 의료 기기 쪽들 우리가 이제 덴티움을 확인하시더라도 임플란트 쪽은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섹터가 계속 순환해서 도는 과정들, 섹터가 순환하고 그 섹터와 한 가지 섹터, 동종 섹터에서도 다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의 순환도 언제든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가고 우리 엑스레이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지금 또 DR텍 같은 경우에는 AI 쪽 관련된 의료기기 또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월 달부터 시작될 신수급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DR텍, 네,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악재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차트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그래도 이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네, 지금 별다른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도 손절 라인은 잡아두시고 저는 좀 더 추가적인 홀딩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탈하게 되면 조금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인데 3,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 이탈하게 되면 좀 아쉽지만 정리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홀딩 하신 다음에 비중이 조금 있으신 편이니까 평단가 추 도달했을 때 비중합 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라 좀 부탁드립니다. 네, DR텍 관련된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혜원님께서 질문 주신 종목입니다. 아진산업인데요. 4,1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임광배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진산업. 최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4,120원이면 언제 사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나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 매수하셨어도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아진산업이 작년 여름이었죠. 횡령 사건 있고 주가가 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횡령 관련해서 검찰 쪽 조사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는데 다행히 거래 정지가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진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현대기아차 쪽의 벤더고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주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는데 저평가를 이제 탈피하고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충분히 25만 원에서 30만 원권을 갈 수 있다고 보고 기아자동차도 13만 원권을 넘어가는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낙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가 무엇이냐? 물이 맨 위에서 흘러서 넘치게 되면 그 밑으로 퍼지겠죠. 현대기아차가 잘 되면 돈 잘 보면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진산업의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영업이익 76% 증가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71%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서현, 그리고 서현 2화, 그리고 성우하이텍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성우하이텍이요.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다 올라갔죠. 근데 아진산업은 못 올라갔습니다. 왜요? 거래 정지가 됐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 구간대면은 매수가도 너무 훌륭하시고 비중도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전에 횡령이 났었을 때 급락했었던 이 위치 바로 6,000원대 주가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 종목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진산업이 이게 실적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면 작년에 이 앞에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겁니다. 근데도 주가는 이 위치니까 최근에 횡령 관련된 이슈로 타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진산업 자체 내에서도 공시했죠. 이런 횡령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게끔 내부 감시를 잘 하겠다. 그리고 이런 감사 관련된 부서를 설치를 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자율공시까지 냈기 때문에 횡령 관련된 내용들 집어지면서 주가는 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 개파락했었던 6,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악재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3,6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대까지 바라보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전달받은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웅 종목인데요. 영웅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이에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3,123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최현범 위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웹툰이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그런 재료와 그런 힘들은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6월달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 간다고 하고 이미 K 컨텐츠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화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K-팝으로 시작했고 K 컬처 쪽 이제 영화 그리고 드라마 산업도 이제 OTT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콘텐츠 쪽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웹툰 쪽 다 같이 관심 받는 이유는 또 우리가 예정된 오징어 게임 2 OTT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웹툰 이슈도 있고요. 특히 지금 네이버 웹툰 쪽에 이제 조회수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웹툰의 중요성은 상반기, 하반기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미스터블루 거기에 추가적으로 DNC 미디어라든가 와이랩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스터블루 상담 주였는데 자 3,000원 위에서 지금 잡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잡으신 건지 아니면 좀 더 오래전에 잡으신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3,000원대 이상은 지금에서는 단기 고점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1차 시세가 이미 잘 나왔죠. 상한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1차 대구간이 나왔고 적절히 쉬어준 다음에 2차 구간에서 고점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웹툰 관련주들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나스닥 상장이 또 네이버 웹툰이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웹툰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3차 구간, 4차 구간까지 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온 상황이라서 아쉬우실 텐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3,000원 재돌파 보시면서 일단은 평단가 자체가 지금 또 비중이 또 20% 있으시니까 평단가 도달하셨을 때 절반은 일단 매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강한 웹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10% 정도 이제 비중 나누셔가지고 웹툰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6월 전까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평단가의 절반 매도 말씀드립니다. 네, 미스터 블루 이 종목 웹툰 관련해서 최근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돌파 기대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상담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89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인데요. 플라즈 맵이고요. 이 종목 3,800원에 매수하셨고 25% 비중 갖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광빈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플라즈 맵. 자, 우리 주식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요. 많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정말 어려운데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죠. 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플라즈 맵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좀 익숙치가 않죠. 네. 이런 기업들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어떤 테마에서 주가가 그때 잠시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저가를 가게 되면 계속 빠진다는 특징이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잘 나지 않는 특징이 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주식은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게 되면 이 구간대까지만 해도 바닥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저가가 깨지고 나서부터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이 주식을 3,8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800원대면 이 정도 되는 가격 아닙니까?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간을 바닥을 다졌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지점이라고 보셨을 수도 있고 이전에 매수했다가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못 빠져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중을 더 추가하게 됐었을 때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로 계좌가 크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바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일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플라즈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신저가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역별로 가지 않습니까? 또 누가 봐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자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향, 특히나 주가가 2,700원을 깼었을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2,700원 깨면 꼭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고 정말 주식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주식이 갑자기 4,000원대까지 올라와서 본전권 이상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라즈맥 관련된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공개 방송이 두 위원님의 공개 방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원범 위원님께서는 어떤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달에서는 새롭게 네. 또 수급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3월 달 전체적인 방향성 잡아드리고 주요하게 섹터를 봐야 될 것들 지금 탑3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주들 추려보면서 3월 달 성투해야죠. 그래서 이따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님께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3월 달이잖아요. 네. 우리 근데 인생에서 중요한 게 생각이랑 시간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을 잘못 쓰면요. 또 한 달이 날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2월 달 시간 잘 쓰셨습니까? 3월 달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식시장,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쓰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 3월 달을 여러분들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3월 달 만들어 드릴 텐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오를 다시 봐야 돼요. 바이오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AI 당연히 봐야겠죠. 삼성전자에서 AGI 관련된 칩을 만든다라고 하니까요. 또한 자동차 기업까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종과 관련해서 제가 종목들을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의 공개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해 주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네, 위원님들 프로필이 보이죠? 그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특집 투자 정석 2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임광빈 그리고 최원범 어드바이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3월 특집으로 준비한 투자 정석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열리는 장에 대한 힌트가 궁금하시다면 꼭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